조선 영조는 어느 왕보다도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술을 만들고 마셨다고 해서 유배형을 내리거나 노비로 만들거나 또는 군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금주령을 펼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잡혀온 사람이 무려 7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술을 만든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마신 사람은 당연히 더 많았겠죠. 당시 조선의 인구수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술 좀 만들었다고 해서 700명이나 잡아온 것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 영조의 금주령처럼 600년 역사 동안 술을 이렇게 멀리 했을까요? 조선시대 술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이었습니다. 앞서 본 영조의 금주령처럼 성리학의 영향으로 술에 대해서 조선은 다소 엄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선은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종묘 등 국가 의례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때 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보다 앞서 불교 영향이 강했던 고려시대를 보면 술이 아닌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던 문화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의 이 주례에 따라 술을 마시는 문화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주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은 있었지만 영조 때처럼 이렇게 엄격하진 않았습니다. 금주령이 수차례 시행되고 금지되고 이런 것을 반복했는데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첫 금주령은 태조 2년인 1393년에 시작됐는데 왕실 행사나 제사 등 예외 조항을 많이 뒀는데도 일주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외교로 온 사신을 접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날이 춥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당시에는 술이 일종의 방한 도구였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는 술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계가 이 무장 출신이기도 하고 날씨가 매우 추운 함경도 영흥 지역 출신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서 있다 보니 평소에 술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익숙했을 수 있겠죠. 태조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왔다가 만취 한 채 돌아가던 홍영통이라는 대신이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되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조준과 정도전에게 가마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만취했을 때는 말을 타지 말고 가마를 타고 가라는 배려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음주운전을 막는 대리운전을 추천한 셈이 됩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금주령 기간에도 생원시 합격자 발표 후 3일간은 술을 금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생원시는 과거 시험의 가장 기초 단계인데요. 여기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건데요. 생원시 합격 발표 후 3일간은 일종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같은 거니까 그 기간에는 술 좀 마시게 두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금주령은 이렇게 조선에서 대단히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고 기간도 대개 1, 2년 정도에 그쳤고 적용도 대단히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조는 왜 이렇게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했을까요? 여러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영조가 매우 검소하고 자기 절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83세에 사망한 영조는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 채식과 적게 먹는 습관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했다고도 합니다. 이 영조는 궁녀의 몸종이었던 각심이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행여나 사대부들이 자신을 얕보지 않을까 이 경계도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조는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또 강력한 금주령을 펼쳐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조 32년 10월 20일 영조는 금주령으로 붙잡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령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또 100명이나 술을 만들다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한편 금주령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는 도성 한가운데서 몰래 밀주를 만들어 파는 금난방이라는 비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 관리들은 돈을 받고 뒤를 봐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실제로 자신들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금주령 시대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 뺨치는 부정부패 커넥션이 발견된 것이죠. 결국 영조는 10년 만에 금주령을 슬그머니 풀어줍니다. 이 한 사관은 강력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술을 만들고 마시는 걸 막지 못했다면서 그 아쉬움을 기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요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50대 가장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윤창호법을 만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곤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술에 관대한 문화가 오래됐지만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가 점점
좀 심각해진다면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이 영조의 금주령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